안녕하세요.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우여곡절 많은 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딸이 귀한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집안 내력이 아들이 흔했던 집이라 저희 어머니도 다섯이나 되는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저를 보셨죠.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항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는데 어머니는 한겨울에는 제가 추울까봐 따뜻한 아랫목에 외투와 목도리, 양말을 두었다가 따뜻하게 만든 뒤 입혀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도 철없는 아이였던지라 그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의견을 따라주고 뭐든 해주시던 부모님이 딱 한 번 반대하며 막아섰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님께 말했을 때는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저의 끈질긴 요구에 아버지는 상견례를 하셨고 상견례를 한 뒤에는 더욱 저를 시집 보내기 싫어하셨죠. 그때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았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던 날 아버지는 붉은 눈으로 혹시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행복한 마음뿐이라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살게 됐을 때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애지중지 아껴주셨어요. 바보같이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에서 항상 그런 대접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적극 찬성한 시어머님은 우리 집안에 아들이 흔한 것만 보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요.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딸을 6이나 낳고 마지막에 남편을 낳았으니까요. 제 위로 오빠가 5이나 되니 어머님의 마음에는 제가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 살게 된 첫째 날 시어머님은 한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애가 잘 들어서는 한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약이 잘 들었는지 그 해 말 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신혼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도 아이가 생기니 마음이 두근거렸죠.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바빠지셨는데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어요. 한의원을 왔다 갔다 하며 뱃속 아이가 아들인지 아닌지를 묻고 다니셨고 아들 낳는다는 용한 명소는 다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 낳는 약이라며 또 약을 지어 오셨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님이 빨리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임신 막달 때쯤 남편의 첫째 누이가 제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꼭 아들이길 바랄게요. 아니면 정말 힘들 테니까. 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시 시어머니께서 손자를 원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아들만 고집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고 보면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남편의 누나들은 친정인데도 거의 왕래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명이나 되는 누나들이 시댁과 왕래를 잘 하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우들은 잘 오지도 않았지만
올 때는 거의 시어머님이 억지로 불러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올 때도 그리 좋은 표정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었지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대할 때와 따님을 대할 때가 너무 달라서 가끔은 제가 더 민망할 때도 많았거든요. 신혼 초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남편은 누나들이 크고 나서 엄마한테 반항을 많이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불편한 표정이길래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신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날 함께 있던 6명의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사이를 보시고요. 그렇게 저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성별을 미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배 모양으로 딸 아들을 가리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님은 배가 둥글고 커다란 게 꼭 아들 같다며 말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금방 태어났는데도 새초롬하게 이쁜 모습이었죠. 병원에서 첫날을 보내는데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이틀 뒤에 있을 남편 생일상을 차려야 하니 퇴원하거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차가운 눈초리를 하며 저에게 짐을 싸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고 게다가 병실 안에 있던 많은 산모들이 저를 향해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싫었어요. 그들은 꽃다발이며 금반지며 순산의 선물을 받고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께 타박을 받으며 짐을 싸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으로 돌아온 날 저는 너무나 큰 통증으로 몸져 누웠는데 시어머니는 가지가지 한다며 아픈 저에게 꾀병이라고 몰아세우더군요. 그러면서 열이 난다는 핑계로 저를 차가운 골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참다 몰래 친정에서 챙겨왔던 약을 주워 먹고는 3일을 꼬박 앓은 뒤에야 일어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산후조리를 못해서 아직까지도 허리나 골반, 손목이 저릿하고 아픈 일이 많습니다. 자리에서 겨우 일어난 저에게 시어머님은 남편 생일상도 안 차려주는 나쁜 며느리라고 하셨죠. 딸이 태어난 뒤에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시며 살갑게 대주셨던 시어머님은 곧 태도를 돌변하여 저와 제 딸아이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리고 사사건건 못하는 것들을 꼬집어 혼내시기 바빴습니다. 가끔은 어린 딸아이 젖을 주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셔서 몰래 아이에게 젖을 물리곤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쓸모없는 아이라 말하며 저를 상처 주었고 저에게도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이라며 대놓고 타박을 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출산하고 한 달이 넘도록 못 먹은 미역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친정어머니께 이야기를 해서 미역국을 가져왔는데 시어머님은 제 눈앞에서 미역국을 다 버리며 아들도 못 낳은 것이 먹기는 잘 처먹는구나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너무 우라가 치밀었어요. 다른 것보다 친정엄마가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복이며 황태며 몸에 좋은 것 가득 넣어서 정성스레 만들어준 미역국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게 돼서 속상하였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결혼을 지속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님의 구박을 버텨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와 시어머님 사이에서 곤란한지
모르는 척하거나 피하는 일이 많았고 곧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어린 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는데 그러던 중 몸이 안 좋아져 저는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 잠시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병실에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과 불편한 시어머님 대신에 친정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전화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요. 시어머님이 제 병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집에 있던 제 옷과 물건들을 보따리에 가득 실은 채 병실에 두시고는 말하더라고요. 아들도 못 낳고 1년이 넘도록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러니 이혼하거라. 애비한테는 내가 말해 놓았다. 하시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은 아빠가 그걸 승낙했다고요? 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당연히 승낙했으니 내가 여기 온 거 아니겠니?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반찬을 싸서 제 병실로 들어오던 저희 친정엄마도 보고 말았죠. 저와 시어머님의 대화에 친정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문 앞에서 기절하시고 말았어요. 저도 놀라고 거기에 들어오던 간호사들도 놀라 허둥대는데 시어머니만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코웃음을 치시더니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처럼 너도 아들을 순풍순풍 낳아줬으면 애초에 이럴 일 없었을 것 아니야? 하고요. 쓰러진 친정엄마를 흔들며 들은 그 말은 제가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니까요. 입원한 딸 간호해주러 왔다가 기절한 친정엄마와 나란히 병실에 누워서 검사를 받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더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 몸이 안 좋아진 이유가 임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면 이혼 이야기를 없던 걸로 해주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틀 만에 시댁으로 향했죠. 임신했으니 그 이야기를 하고 이혼 이야기를 없던 걸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 앞에 갔더니 안쪽이 소란스럽더라고요. 딸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 부랴부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여성이 제 아이의 입을 막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성의 팔을 아이에게서 떼어놓고 남의 딸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쪽이 애 엄마예요? 잘 됐네요. 빨리 애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요. 그리고 큰 소리에 부엌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 여자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놀란 얼굴로 여기에 왜 왔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애가 걱정돼서 왔다고 했더니 어머니한테 말 들었으니 알 것 아니야. 우리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 다른 여자를 만나도 문제 없는 거지? 라고 대꾸하더군요. 보아하니 하루 이틀 만난 사이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둘이 만나보라고 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시어머님이 만나보라고 했겠지만 저에게는 그걸 수긍하고 그렇게 제 뒤통수를 친 남편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였죠.
제가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자 시어머님은 제 딸의 등을 밀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아이를 제대로 보았는데 얼굴은 씻기지도 않았는지 꾀재재하고 옷은 제가 병원 가기 전에 입혀놓은 그대로더라고요. 아이의 상태에 제 억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뱃속에 있는 다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짐을 싸들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저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밖에서 자기 즐길 건 다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줬습니다. 이혼도 출산도 말이죠. 그리고 10달을 채워 낳은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애 아빠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께 아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친정살이는 마음 편했어요. 물론 부모님 뵙기도 미안하고 밖에 나가기 힘들기도 했지요. 다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오빠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장난감도 넉넉하게 사줬는데 아빠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좋게 봐온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싫었습니다. 이혼녀에 애 둘이나 딸린 제가 이제와 사람을 만나면 뭐 하겠냐고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 막 대학 교수가 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참으로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감정은 없었지만 살랑이는 바람처럼 보드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재혼 같은 건 안 하려고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고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이 저를 싫어할 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던 남편을 한번 버린 여자니 좋아하지 않을 테지? 하고 속으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 될 분을 한번 만나보고 재혼을 결정했어요. 지금 남편의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께 입양된 양자였더라고요. 원래부터 몸이 약해 임신이 어려웠던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설득해 양자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 당시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것도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님은 저희 딸과 아들에게도 대단히 잘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습니다. 재혼 후 가족 취급받지 못하고 겉돌게 될 자식들을 생각해서 재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가슴으로 품어줄 분들을 만나게 되니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인연이란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오다가 몇 해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답니다. 시어머님이 친구들과 여행 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었지만 재활이 중요한 시기였고 전문적인 의료진의 케어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대신 외롭지 않으시도록 제가 매일 찾아가서 2시간씩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렸습니다. 가끔은 가족 모두 가기도 했죠. 시어머님은 항상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저는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 과일, 그리고 책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이들이 오면 어머님이 손자, 손녀라며 아주 잘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항상 할머니, 할머니 하며 살가운 표정으로 할머니께 애교를 부리곤 했죠.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님 방이 바뀌셨더라고요. 물어보니 계시던 방을 공사를 하게 되어 그 방에 있던 분들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뀐 어머님 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옛 시어머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부터 그 병원에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만 챙겨드렸을 뿐이니까요. 저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모른 척하며 저희 시어머님께 잘해드렸어요. 마치 딸처럼 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할머님 분들이 딸이냐고 물을 정도였죠. 그런 질문을 들으시면 저희 시어머님은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무슨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님을 딸처럼 잘 챙겨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께서 딸보다 저한테 잘 대해주셨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으면 며느리가 저렇게 잘할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마침 남편과 아이들도 방문했더라고요. 아이들 둘이서 할머니, 휠체어 태워드릴게요. 저희하고 산책 나가요. 하며 시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 있던 분들은 부러워하는 눈길로 쳐다보는데 전 시어머님이 둘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둘째는 커갈수록 전 남편이랑 얼굴이 많이 닮아졌거든요. 저는 그런 전 시어머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저는 매일같이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그 한 달 동안 전 시어머니에게 그 많던 딸들이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올 수도 있지만 딸도 많고 아들도 있는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할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들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아들은 전 시어머니 재산을 다 빼앗고 집까지 팔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요양병원에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결국 저를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시던 전 시어머니는 제가 화장실을 나가자 저를 따라오셔서 제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정은이가 많이 컸더라. 둘째는 혹시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정은이랑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하고요. 누가 봐도 전 남편과 닮았지만 저는 전 시어머니께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까 봐요. 물론 다 큰 성인이고 아이들도 양아버지와 양할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을 테지만요. 저는 그분을 놔두고 돌아왔고 그리고 2주는 더 지나서야 어머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남편과 저희 아이들까지 북적거리며 할머니를 호위하듯 모시고 나왔는데 그걸 부러운 듯 쳐다보는 그분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좁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많은 요양병원 중에 어떻게 한 곳에 두 분이 같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어 착잡합니다.
저를 그렇게 모질게 내모시고 떵떵거리며 잘 살기라도 하셨으면 제가 이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만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최대한 지금의 현실에 감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